자, 우리 지역구에는 일단은 좀 공천이 시끄럽습니다. 국민의힘 막바지에 뭐 중남구 그 공천 취소돼서 빈자리도 그렇지만 국민 추천제로 공천된 자리도 지금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, 오프닝에서. 어떻게 봐야 됩니까? 민심에 좀 여파가 있겠습니까? 지금 당장 이제 국민 추천제를 한다고 했는데 국민의힘도 시간이 없었겠지만 이해는 예. 돼요. 그런데 국민 추천 대단한 이름 명칭 아니에요? 국민들이 뭐 뽑는 것 같았는데 전혀 누가 추천됐는지도 몰랐고 그 과정도 공개되진 않았어요. 저는 뭐 종편 채널에서 하는 뭐 가수들을 신인 가수들을 뽑는 뭐 그런 배틀 내지는 국민적인 주목도를 높일 이런 걸 하는 과정을 아마 국민의힘도 그런 기대했는데. 걸 상상했던 것 같은데 하지는 못하고 결국은 뭐 전략 공천 형식이 됐고 아주 나쁘게 보면 밀실에서 좀 정무적으로 굉장히 당의 전략적인 것을 고려해서 판단한 것 같아요. 저도 뭐 솔직히 이름을 잘 들어보지 못한 분들이던데 본인들은 뭐 나름 그래도 지역에서든 아니면 뭐 서울에서든 활동을 했다 그러지만 북구각과 그리고 중랑구 같은 경우에 글쎄요. 이게 지금 뭐 인지도가 떨어져서 당장 그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주저앉히고 그 지역구의 조직을 인수인계하는 것이 선거에 지금 당장 급선무인데 지금은 또 뭐 덜 끓겠지만 지역의 어떤 보수 우파의 유권자들은 지역 성향을 지역적인 것도 굉장히 민감하게 보기는 하지만 네. 보수 정권의 전체 유지를 위한 좀 대의적인 측면도 생각하는 여론도 있다. 그걸 고려하면은 좀 일시적인 상황도 될 수 있다. 물론 그 득표율에서는 예. 이 신인 후보들이 새로 공천받은 분들이 고전할 수도 있겠지만은 결과적으로는 그쪽에 또 멀리 그 선거일이 다가오면 표심이 또 집약되는 과정도 거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김동식 의원님. 네. 지난번에 제가 예측한 대로 국민 추천제 누가 추천한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내리꽂을 것이다라고 예측했었는데 뭐 그렇게 됐죠. 국민 그러니까 경선에도 참여할 수 없을 만큼의 인지도가 없는 사람 정도로 그냥 전략 공천한 건데 국민 추천제라는 이름을 기만적으로 사용한 거죠. 국민 추천제가 정말 최소한의 국민 추천제가 되려면 2배수, 3배수 정도까지는 정말 국민이 추천할 수 있는 경로를 만들어 놓고 2배수, 3배수 안에 들어온 사람을 당에서 공천을 했다면 그나마 반은 국민 추천제가 될 텐데. 근데 이런 민심에 대한 심판은 어떻게 좀 기대하세요? 뭐 예측하신 대로 저는 별반 어차피 정당 보고 투표하는 거니까. 이번에도 네. 뭐 우리 지역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시는군요. 그래도 그 민주당에서는 지난주에도 저희가 비례 후보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후보 번호가 배정이 됐거든요. 세 분. 13번 임미애 경북도당위원장, 22번 조원희, 그리고 26번 서재원 후보 이렇게 추천이 됐습니다. 네.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? 국회 입성을. 지역 전략 어떻게 보면 비례대표인데요. 후보인데요. 임미애 후보가 당선되려면 더불어민주연합이 24% 이상의 비례 득표를 해야 됩니다. 13번. 24%. 예. 13번 되려면 조건희 후보가 22번이니까 40% 득표를 해야 되고 서재원 후보가 26번이니까 47%의 더불어민주연합이 득표를 해야 당선이 되는 거잖아요. 예. 그러니까 두 분은 불가능해 보이고요. 그러면 임미애 후보는 당선 가능하냐? 지금의 상태는 당선 가능하지만 지금 추세로 보면 조국혁신당으로 비례 투표가 몰려가는 추세가 있어서 임미애 후보도 좀 불안하다. 어차피 취약지역 그 배려 차원이었다면 임미애 후보 정도는 6번을 정도에 배치했으면 어떨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. 실제로 어제 그런 발언이 나오기도 했더라고요. 우리 지역구에서 대구에서 네. 지역구는 뭐 당연히 뭐 과거처럼 뽑을 것이지만 비례는 좀 다른 당 뽑겠다고 조국 혁신단 이야기한 그런 유권자도 있었다라고 네. 하는데 지금 조국 혁신당은 아무래도 그런 부분을 뚫고 나오는 것이죠. 이게 네. 또 얼마나 유지가 될지는 조금 왜냐하면 컨벤션 효과가 굉장히 있었거든. 예. 조국 혁신당이 창당 튀쳐나오면서 초기에 네, 그게 뭐 주목도가 있었는데 그게 앞으로 한 달 뭐 채 안 남았습니다만 그 사이에 이게 유지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민주당의 그 어떤 비례 후보 임미애 뭐 부부 비례 대표를 민주당이 아마 탄생시킬 가능성도 많은데 그게 좀 흥미롭습니다. 예. 자, 우리 지역은 아무래도 일당 좀 국민의힘
이런 좀 전국적으로도 그런 선거 구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변화가 있을까 이게 좀 가장 궁금한데 지금 범야권에서는 단일 후보를 냈어요. 예, 좀 어떻게 좀 흥미롭게 수승을만 지켜보고 하더라도 계십니까? 지금 뭐 오준호 후보입니까? 제가 예. 이름 맞을 겁니다. 기본소득당인데 지금은 네, 지금 이름이 이제 바뀌었어요. 전체 시민연대 연합이라는 뭐 연합 진보 후보로서 연합으로. 이렇게 나와 있는데 좋은 시도라고 보여집니다. 어쨌든 우리가 승패를 선거를 너무 따진다면은 싱거울 수 있는데 이 과정도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사표가 되지만 직접적인 국회 대표를 보낼 수는 없지만 얼마나 많은 그 다른 사표가 된 소수 내지는 또 차점자들의 역할도 있거든요. 그리고 선거 과정에서 그 지역의 예를 들면 절박한 뭐 지역구의 현안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TK 대구 경북으로 보면 아니면 대구 뭐 수성구든 달서구든 그 자체 내에서 중요한 이슈들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발굴해 나가는 과정으로 좀 보시면은 중소정당의 후보들한테도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좀 전체 지역의 정치 수준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네, 단일화가 울산이나 경남 지역에서는 어떤 돌파구를 찾아낼 수 있겠지만 예. 야권 단일화가 대구 경북에는 뭐 그렇게 돌파구를 찾기까지는 뭐 이슈를 만드는 데까지는 성공할 줄 모르지만 일단 당선은 힘들어 보이잖아요. 좀 절박함의 표현이다라고 하기에는 후보들이 절박하지가 않습니다. 사실은 해봐야 당선되지 않는 지역이라서 절박하려면 4년을 4일처럼 그러니까 선거 4일 남겨둔 날처럼 4년을 뛰어다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요.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전략 지역 그러니까 비례대표 배려가 예. 오히려 안 그래도 취약한 지역구 후보들의 경쟁력을 더 약화시킬 수도 있다. 경쟁력 있는 후보들이 비례로 몰려가서 지역구 출마를 안 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게 되거든요. 예. 이것까지 감안해서 좀 더 좋은 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. 예, 다음 주에도 두 분과 함께 지역의 또 총선 전망 이야기 나눠보죠. 여러 정치 이슈들 감사합니다. 네, 수고하십시오.